안녕하십니까. 내년은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시 대권 후보 이렇게 많이 나오죠. 근데 야당에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, 그 다음에 이낙연 씨, 그 다음에 정세균 씨,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, 그 다음에 박영선 씨, 그 다음에 김경수, 그 다음에 뭐 많죠. 수 없는 사람들, 이해찬 뭐 이런 사람도 있고, 김경수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여당에 후보가 없다 그러는데 여당에 후보가 없는 건 아닙니다. 여당에 후보가 없다. 뭐 어떤 사람들은 냈습니다. 윤석열 씨가 야당의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야당이 정말로 후보인가?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쨌든 간 여당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습니까? 요즘에 원희룡 씨라든가 유승민 씨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.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말고 여당 말고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는 누굽니까? 홍준표 씨가 지금까지는 구박을 엄청 당했어요. 구박도 당했는데 오해를 받은 것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홍준표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홍준표 씨도 1954년생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3제고 3제가 떠나면서 내년에는 운세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홍준표 씨도 야당의 국민의힘의 보수의 대권 후보로 준비 장전을 하고 출발을 할 겁니다. 그리고 황교안 씨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홍준표 씨가 산전수전, 공준전, 백전노장이다 해갖고 많은 경험을 겪고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홍준표 씨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박근혜를 왜 출당시켰느냐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죠. 근데 출당은 어쩔 수 없이 시켰다. 이게 맞는 정설인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뭡니까? 여러분들이 무슨 뭐 탄핵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. 근데 이거는 탄핵을 왜 했습니까?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잘못을 했다. 잘못한 건 아니고 너들 스스로가 그 당시에 그 분열을 해갖고 보수가 분열을 해서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뭐 여세 갖고 튀고 별지랄 다 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분당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. 분열을 해서 보수가 망한 것 뿐이지 절대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던 게 홍준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그분은 언젠가 자기 당세가 있고 하면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. 근데 홍준표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모래시계 검사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있고 하지만 정치도 오랜 동안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홍준표 씨는 뱀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뱀띠. 뱀띠라니까 어떻습니까? 뱀띠라는 거는 69살이죠. 내년이 되면 한국 나이로 70살이 됩니다. 70살인데 생일이 돼지달에 돼지날이라 이거죠. 그래서 뱀하고 돼지는 합의가 안 들어있어요. 근데 돼지가 2마리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손해도 보고 자기가 자기들 피해를 보는 이런 사주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내년에는 어떨까? 내년에는 운세가 굉장히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후보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유시민이 유승민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보다는 원희룡 씨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홍준표 씨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또 하나 누가 있습니까? 잘 모르겠지만 야당의 후보 이렇게 보면 황교안 씨가 뭐 한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황교안 씨가 쉽지가 않을 뭐 어쨌든 황교안 후보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씨 그 다음에 보수에서는 홍준표 씨가 있는데 홍준표 씨가 굉장히 이런 거 저런 거 활동을 활발하게 해매 대선의 꿈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통 보수라고 할까요? 보수에 계신 홍준표 후보가 내년에는 운세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안철수 씨하고 홍준표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누가 있습니까? 윤석열 씨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탄압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탄압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김정인 씨의 철학대로 말하면 탄압을 않더라도
야당이 이긴다.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일단 대통령을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밖에 없다. 이건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마크롱인지 마카롱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마카롱은 먹는 과자 이름이죠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면 역시나 당세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어떤 당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데서 모여갖고서 대선을 갖다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홍준표 씨가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저도 야, 왜 저러니 말 같은 거 너무 함부로 한다는데 왜냐면 돼지하고 뱀띠가 돼지달에 태어나고 돼지달에 돼지날이기 때문에 변화못 쌍은 것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강한 카리스마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강과 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야당의 강력한 대권 후보 홍준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. 윤석열 씨도 좋고 안철수도 좋습니다. 누가 됐든지 간에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할 수 있고 경영을 국가를 위해서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야당은 이미 정해졌다고 보는데 정해진 게 아니죠. 야당의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? 이재명 씨, 이낙연 씨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 많이 들여갔죠. 이낙연 씨, 그 다음에 정세균 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과연 누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 열심히 해갖고 올바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단합으로 이끌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홍준표 씨 보니까 그 포장마차에서 나와서 막걸리 2잔 잡수는데 보니까 성격이 대단하더라고. 뭐 그런 카리스마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오늘은 야당의 대선 후보 홍준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